뉴욕 일대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고속도로가 침수되고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자 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 할렘 지역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산되며 한 명이 숨지고 22명이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오염된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델타 항공 여객기가 와이오밍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 긴급 회항했습니다.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튕겨오르고 넘어지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의 말차 카페들이 미국 MZ세대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맛과 비주얼, SNS 인증샷 감성까지 갖춘 K카페가 전국적인 유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대기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 영향으로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으며 주민들의 외부 활동 자제가 권고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관세 부과를 불과 이틀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공언한 25%의 관세를 15%로 낮췄고 이미 부과를 시작한 자동차 품목 관세 25% 역시 1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먼저 협상의 큰 틀을 송재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다고 알리자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SNS를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8월 1일로 예고된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25%로 예고한 상호 관세를 15%로, 역시 25%를 부과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도 똑같이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겨도 우리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하는 최혜국 대우도 약속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우리는 그 대가로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펀드 투자는 총 3,500억 달러, 우리 돈 487조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 투자합니다. 또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구매가 예정됐던 물량에다 중동에서 수입하던 걸 일부 대체하는 것이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미국은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추가 관세는 미국 측의 강한 반대로 그대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번 협상의 돌파구는 조선업이었다는 게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조선업을 재건하자는 마스가 프로젝트 제안이 통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미국 현지 협상단도 한미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조선업이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조선업 재건 협력 계획,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제목부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이었습니다. 그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를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로 변형해 최고 결정권자 마음을 노린 겁니다.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을 겨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양 패권을 견제한다며 조선업 재건을 선언했지만 미국의 1년 수주 선박이 고작 2척일 정도로 조선업 기반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 중 최고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가 1,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 신규 조선소 건립은 물론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유지 보수까지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500억 달러가 미국에 투자돼도 결국 우리 조선 산업이 발전하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으로 용도가 한정된 투자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거대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되고 신규 선박 수요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겁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켜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반대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농축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설득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과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력 문제랄지 쌀 이런 여러 이야기 당연히 고성에 오갔을 거고. 협상단은 일단 객관적인 숫자로 설득했습니다. 한국은 30개월 미만만 수입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이 세계 1위고 한미 FTA로 농업 분야는 이미 99.7%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카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임용된 지 이제 갓 9개월 된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사진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가득 메운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 이른바 명박산성으로 불리던 컨테이너 방벽 앞에 시위대 사진까지 한 장에 20만 원 정도 하는 고화질 유료 사진을 살 수도 있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언론사 공개 사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개방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미국 측 협상단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도 협상 지렛대가 됐습니다. 지난 14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수산물도 협상대에 올리겠다고 한 뒤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우려한 보도가 이어졌는데 미국도 이를 주시했다는 겁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밤샘 시위까지 벌이던 농민단체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미국 측이 요구해온 디지털 고정밀지도 반출도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도 확정됐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이 만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했는데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입국한 조현 외교장관은 국무부로 이동해 마코 루비오 장관과 협의를 했는데 이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두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추진을 지시했기 때문에 8월 첫 주 또는 둘째 주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현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과도 만나 외교 현안과 대북 군사정책 문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 장관은 잠시 후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어서 이때 결과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협상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의 좋은 제안을 조금 더 올린 거라며 성과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대해선 셰인바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현행 관세율 25%를 90일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30% 관세율을 경고한 상태지만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데다 국경과 마약 문제가 있어 조속한 타결이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 관세 위법성 여부를 놓고 심리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맞불 관세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호 관세 위법 논란은 연방대법원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률이나 행정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뉴욕에 폭우가 쏟아진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물폭탄이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뉴욕시 전역에서 시간당 2인치, 많게는 5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윌밍턴 등 일대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퇴근길 대혼잡이 우려되자 뉴욕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뇌우를 동반한 이번 폭풍으로 뉴욕과 라과디아,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지하철 일부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퀸즈 클리어뷰 고속도로에서는 고립된 차량들이 물에 잠기고 일부 운전자는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번 홍수주의보는 내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폭우는 볼티모어 지역에서도 강하게 내렸습니다. 볼티모어 북동부 일대에서는 24인치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플래시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저지대 도로는 사전에 차단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레지오넬라균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이후 할렘 지역에서 폐렴의 일종인 레지오넬라병이 확산되며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22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따뜻한 물에서 자라는 박테리아로 습하나 가습기, 냉각탑 등에서 번식하며 감염된 수증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 시 보통 2일에서 14일 안에 기침과 발열, 두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It's alarming and worrying that we haven't been notified, all of us in Harlem, that this is going on, considering that a lot of us have grandparents and older adults who it can be very harmful to them. 보건당국은 50세 이상 성인,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모든 냉각탑에 물 샘플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양성 반응이 나온 건물 소유주에게는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출발해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의 한 여객기가 난기류로 긴급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델타 항공은 어제 저녁 7시 45분쯤 델타 항공 56편이 와이오밍 상공을 비행하던 중 강한 난기류로 경로를 변경했고 결국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내는 갑작스럽게 강한 난기류에 휩쓸리면서 크게 흔들렸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던 승객들이 천장에 부딪히고 와인카트와 기내식 카트가 공중으로 튕겨지고 쓰러지는 등 큰 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 was a little girl across the aisle from me that was just terrified. She screamed, "We're gonna die, we're gonna die." So I was trying to keep her calm and I really thought we were going to die. It was that scary. It was like an earthquake. It was just the plane was shaking so hard and then it would stop and then it would start again. So it was kind of traumatizing.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75명과 승무원 1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델타 항공은 탑승객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승객들이 여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미국 MZ 세대에서 말차 음료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음료를 넘어서 마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말차의 열기가 LA 한인타운에서 가장 뜨겁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인들을 사로잡은 한인타운 카페의 비결이 뭔지 이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카페 안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음료 한 잔을 위해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이 음료, 바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차입니다.
특히 이 유행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에서 유독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이 말차 음료를 즐기기 위해 다름 아닌 한인타운 카페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I live in kind of like valley. So it's kind of far from here. Yeah. Yeah, me too. I live in Calabasas, so it's pretty far. So you guys are here for just Just for this. Yeah, exactly. We live down South Orange County area. We're just visiting, and I heard this place was super good, so we came over. It was really good. 실제로 온라인 평점 사이트 옐프에서 LA시 최고의 말차 라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한인타운에 위치한 카페들로 선정됐습니다. 저희 현재 전체 매상에서 한 80%가 마차 음료 관련된 매상이거든요. 하루에 제일 바쁜 날 기준으로 600잔에서 800잔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팔리는 말차가 한인타운에서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맛과 비주얼, 트렌드라는 3박자를 고루 갖췄기 때문입니다. 고급스러운 맛과 독특하고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맛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존의 말차를 선호하지 않던 소비자들까지 사로잡고 있습니다. 최초로 돌마차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많아졌어요. 저희 마차 크림에 마차 라떼 같이 섞인 음료거든요. 코코넛 마차 그리고 마차 토닉이랑 같이 포함해서요. 지금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I think the grade of the matcha is just so much better, and I think it really makes or breaks the quality of the matcha and how good it is. I think it's just really good matcha, better than the Starbucks matcha. Really good. The matcha's really good. It's very it's not too sweet. It's a good matcha. Yeah, you can taste the actual matcha part, it really tastes like actual matcha, it's not watered down. And then the top is a different flavor, so it separates it. 특히 카페는 이제 단순히 음료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MZ세대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는데 한인타운 카페들은 감각적인 로고와 인테리어, 개성 있는 음료 디자인으로 미국 MZ세대의 인증샷 명소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렌드를 빠르게 읽는 한인 업주들의 SNS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Like TikTok, social media, yeah. Good parking lot. I love the interior. I love that they have a full-length mirror so I can come in and look at my vids. That you can see the products that they have. I just love it. I can't say anything bad about it. I feel like it's a 10 out of 10 for me. 미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말차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셀럽들의 인증샷도 잇따르면서 SNS에서는 말차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내면의 건강과 세련되고 깔끔한 삶을 추구하는 트렌드 속에서 말차는 시각적인 매력과 건강함을 동시에 갖춘 음료로 자리 잡은 겁니다. 말차 붐 현상으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생산지인 일본에서는 말차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I feel like TikTok made it a trend, to be honest. I get why people get frustrated too because there's a shortage because of all the videos, but matcha is really good. I feel like it's healthier. I don't crash as often. With caffeine, I used to have 4 cups a day, but I don't crash with this. I don't feel tired. 단순한 음료 취향을 넘어 브랜드로 자리 잡은 말차가 한인타운 상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시카고에 가장 심각한 수준의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리노이 환경보호국은 오늘 자정까지 시카고 대부분 지역과 인디애나 북서부에 대기질 경고를 내렸으며 이번 경보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시카고의 대기질은 전 세계 주요 도시 중 최악의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당국은 캐나다 산불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시카고로 유입돼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심장병이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전역에서 다수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서스캐처원주와 매니토바주 등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LA시가 수년간 방치된 벤나이스 지역의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LA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환경위생국 직원들이 405번 고속도로 인근 옥스나드 거리에서 텐트촌을 철거하고 청소 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덤프트럭이 투입돼 텐트와 잔해물들이 신속히 수거됐으며 시위대와 시청 직원들이 텐트촌을 둘러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철거는 LA시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텐트촌 거주자 75명에게는 임시 거처와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7월 25일 노숙자 캠프 철거와 마약 사용, 무단 점거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LA에 파견된 주방위군 1,000명 이상이 추가로 철수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아이스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한 시위에 대응해 파견했던 주방위군 1,350명을 추가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철수로 LA에 남게 되는 250명의 주방위군은 연방정부 건물과 인력보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7일 LA에는 약 5,000명의 주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이 배치됐으며 이 임무는 최대 60일간 지속될 수 있도록 설정됐고 이 기간은 다음 주 종료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주방위군 2,000명과 해병대 700명을 철수시키고 150명의 주방위군을 소방 임무에 재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마이애미 비치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트 충돌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희생자 2명 가운데 1명이 한인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15분쯤 히비스커 섬과 모뉴먼트 섬 사이 비스케인베이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린이 5명과 캠프 상담사 1명이 탑승한 범선이 작업 중이던 바지선과 충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숨진 2명은 7살 밀라 얀켈레비치 그리고 13살 에린 코한으로 에린은 칠레 출신의 한인 학생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미국으로 이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에린의 아버지는 현지 언론에 에린은 수영과 배구 등 여러 스포츠에 재능이 있었고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함께 이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사고 직후 바지선 조종사를 상대로 음주와 약물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공원에서 2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를 무참히 살해한 후 달아났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아칸소주 경찰국은 지난 26일 데블스덴 주립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가족을 공격해 부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28살 제임스 맥건을 추적 끝에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부부와 함께 있던 7살과 9살 2 자녀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건은 범행 직후 검은색 세단을 타고 도주했으며 어제 오후 5시쯤 공원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스프링데일의 한 미용실에서 붙잡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re was any known association between our suspect and our victims. There's nothing to indicate that at all. It appears to be a completely random event. As far as the weapon that was used, it was a knife. Our victims died by. 맥건은 지난 2년간 오클라호마주 브로큰에로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했으며 내년부터는 스프링데일 공립학교에서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당국은 맥건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 과학자가 공항 입국 심사 도중 구금돼 열흘째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학업을 마치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연방 당국에 호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족 행사를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오던 김태형 씨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억류된 건 지난 21일입니다. 35년 넘게 미국에서 살면서 영주권을 얻었지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조사실로 이송됐고 이후 열흘 가까이 구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애리조나주 이민 세관 단수국 시설로 옮겨졌지만 가족과 변호인조차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구금 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김 씨의 모친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며 석방을 촉구했고요. 김 씨 측 변호인은 공항 조사 당시 창문 없는 좁은 공간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의자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고 전하며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구금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관련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고 미 의회와 인권단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최고 부호 리카싱 일가가 소유한 주택 400채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한꺼번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리카싱 가문의 청풍그룹 계열사 허치슨 완포아 부동산이 광동 성부와 홍콩 등 4곳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단지를 최저 40만 위안, 우리 돈 7천만 원대부터 매각한다고 전했는데요. 계약금 수준의 헐값 매물 소식에 홍콩 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매각을 두고 홍콩 달러의 가치 하락을 대비한 자산 정리라는 분석과 함께 리카싱 일가의 향후 투자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배아를 다른 부부에게 기증하는 배아 입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국 더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린지, 팀 피어스 부부가 무려 31년 전인 1994년에 냉동된 배아를 기증받아 지난 26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 배아는 1990년대 체외 수정 시술을 시도하던 한 여성이 만들어 냉동 보관해둔 것으로 30여 년 전 딸을 출산한 뒤 나머지 3개의 배아를 보관하다가 피어스 부부에게 기증한 건데요. 피어스 부부는 7년간의 난임 치료 끝에 아기를 품에 안게 됐다며 아기가 우리에게 와준 것은 경이로운 선물이라고 출산 소감을 전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이 달린 하얀 양말을 신고 문워크를 선보이던 마이클 잭슨. 이제는 영상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추억의 장면이 됐는데요. 1997년 프랑스 남부 님에서 열린 히스토리 월드 투어 직후 마이클 잭슨이 무대에서 신었던 양말 한 짝이 최근 현지 경매에서 7,688유로, 약 1,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당시 공연 대기실 옆에서 한 엔지니어가 발견해 28년간 액자에 보관됐지만 세월이 흐르며 누렇게 변색되고 얼룩이 생긴 상태였는데요. 경매 주최 측은 당초 3,000에서 4,000유로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낙찰가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잭슨이 이 양말을 신고 빌리진을 부르던 무대 장면은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있고요. 그가 생전에 사용한 장갑, 모자, 재킷 등은 여전히 경매에서 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어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오늘까지 이틀 동안 명 씨를 조사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들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15분가량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기소가 돼야 되나요? 오늘 특검에 와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다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이해할 겁니다. 취재진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포렌식할 기회를 주겠다는 등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녹음 가져오신 언론사한테 황금폰을 포렌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에게 81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주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도 윤 전 대통령과 공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실을 제일 잘 알겠죠. 명 씨는 어제와 오늘 연이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닷새 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은 명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혐의를 다지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청와대가 일반인 관람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청와대 관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도 사람들 발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열심히 날씨 더운데 불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사전 예약제로 바뀐 걸 몰랐던 시민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습니다. 저는 예약했고 65세 이상은 그냥 여기 행사에 가면 된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꼭 봐야 되거든요. 지리산에 들어서. 방법이 없냐고 되묻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엄청 아쉽습니다. 어떤 걸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죠. 뭐 들어가는 방법 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 12명의 거주 집무 공간이었던 청와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2022년 5월 10일 민간에 개방됐습니다. 무속에 따른 이전, 졸속 이전 등 의혹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 70여 년 대한민국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내부를 보려는 시민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서 집무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39개월 동안 852만 명, 특히 대선 이후인 6월 방문객은 지난해 6월보다 3.2배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오늘부터 다시 문을 닫고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시설 정비와 보안 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런 데에서 직무를 보시는구나, 오픈이 가능한 곳이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청와대 재단은 이전이 마무리된 뒤 예전처럼 일부 공간에 한해 개방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은 실용 외교의 값진 성과라며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를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며 잘한 협상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15%의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국민의 큰 기대에 값진 성과로 응답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도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신뢰한다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세의 15%를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적절한 수준이지만 한미 FTA로 그동안 무관세였던 걸 감안하면 13%까지는 낮췄어야 했다는 겁니다. 일본, EU보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관세를 우리 경쟁국 이하로 협상해 앞으로 적어도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되는 점 평가합니다. 진보당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하는 등 일단 안도감을 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과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협상을 끝낸 일본과 유럽만큼은 관세를 내려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단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일본, EU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일본 유럽연합과 똑같은 상호관세 15%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제시한 대미 투자 금액은 한국 3,5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 유럽연합은 6,000억 달러. 국내 총생산, GDP와 비교하면 한국이 18.7%, 일본이 13.7%로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한국이 660억 달러, 일본이 685억 달러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무역 이익을 보고도 더 적은 투자로 재정 부담은 줄인 것이라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인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조선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관세를 더 낮추었다면 대신 우리도 더 많은 양보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경쟁국들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정도로 목표할 수 있는 수준을 달성한 것. 한국은 농축산물 시장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쌀 수입량을 늘리기로 했고 호주는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켜냈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은 것도 성과입니다. 앞으로 품목 관세를 매길 때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철강 분야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모두 50% 관세가 유지됐지만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US 스틸을 인수한 일본은 미국산 철강을 바로 생산할 수 있고 유럽연합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쿼터 확보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철강업계 1, 2위 업체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을 짓고 있지만 2029년에야 가동이 가능해 당분간은 50% 관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31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